우리가 로봇 산업이 최근에 계속 확장적으로 이슈화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에 사용되는 전지에 대한 효율성, ESS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그렇죠. 이슈이자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고요. 예. 국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네. ESS와 전고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죠. 이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종목 흐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5종목으로 압축해서 판단 접근이 가능합니다. 민수의 경제토크 KL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전지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리튬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리튬 가격이 이전처럼 단기적으로 60만 불 가격이 어렵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회복과 업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다. 리튬 가격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게 그럼 뭡니까? 네. ESS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그렇죠. 이슈이자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고요. 예. 리튬 가격과 ESS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이 최근에 계속 확장적으로 이슈화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로봇의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게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에 사용되는 전지에 대한 효율성, 이게 좀 더 확장되는. 왜냐하면 1시간 반, 2시간 사용하는 전지를 달고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지 어렵거든요. 계속 그 시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배터리를. 그래서 로봇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처럼 네. 사람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끼 먹고 요즘 2끼도 먹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네. 로봇이 글쎄요. 이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 24시간 하는 로봇이야 뭐 전원을 연결하면 되고 네. 나머지 지금 청소기를 생각해 보면 그죠? 네. 청소기나 이렇게 뭐 식당에 이렇게 무인 로봇 다니는 거 있잖아요. 몇 시간 쓰고 차지하고 네.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까지 수요가 예를 들면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을 높여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소모량이 많고 네. 시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적화되고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전지로의 확장. 이것도 하나의 그렇죠. 아니 물론 올려야죠. 올려야 되고 말씀이질 않아요. 그런 네.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소위 뭐 청소기 충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성능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이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죠. 전고체 말고는 얘기가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고체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네. ESS와 리튬 가격과 전고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요. 공매도 이런 것도 관련 있습니까? 종목별로는? 공매도 최근에 이제 이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매도가 감소되거나 일부 해소가 아니고 환매수로의 전환이 되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 LNF를 제외하고 네. LNF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공매도 규모가 연초 대비해서 현 수준이거나 일부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공매도를 새로 친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쌓여있는 공매도 물량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쌓여있는 물량이 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모 5% 이상이거든요. 네. 작지 않은 규모의 네. 공매도 규모인데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승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로봇 얘기하셨는데 네. AI에 관련된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죠? 이런 수요가 그것도 물론 ESS인데 기대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지금은 기대감인데 가시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 가시화라기보다는 음. 지금 현실에서 ESS 관련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주가 반응의 이슈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kg를 까는데 송배선
라인에 금액이 100억 정도, 8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당 구역에 설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까지는 ESS 하면 해외에서 수주하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로의 주가에 반응하는 형태였는데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전력이 필요한 요소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고 보죠. 2차 전지에 대한 김대중 대표님의 시각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응해라. 네. 네, 이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뭐 달라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줄여라. 올라올 때마다 패라.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뭐 과감하게 막 사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약간의 트레이딩 성격으로 보고 떨어질 때 사서 일정 부분 올라오면 팔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유해서 그냥 끌고 가는 형태 전략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 판단에서의 접근일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차전지는 당분간에 의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형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보유 종목, 보유 수량 또는 일부 편입해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그냥 주가의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하지 마시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좀 올라가 있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좀 더 올라가 있고 이런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네. 방식이네. 그러면 셀하고 소재를 나눠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탄력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종목 흐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재사 중에서 3-4개 종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피첼, LNF 이 정도 네. 선에서 소재사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셀사는 뭐 LG에너솔루션 하나 정도가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SDI 정도 흐름이 유망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5종목으로 압축해서 판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죠?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 네. 알테오젠의 빈자리와 함께 사실은 양극재 쪽은 뭐 말씀하신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첼 다 회복세잖아요, 그죠? 회복세이고 에코프로는 특별히 좀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에코프로의 향기, 추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실제로 무슨 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죠? 네. 무슨 해외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기대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최근에 아주 핫하게 주가가 그렇죠. 움직였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점 대비 최근 상승률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포스코피첼이 1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LNF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피첼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2.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가 상승률도 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2.5배 수준에서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유독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기존의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이다가 최근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가 눈에 띄게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우리가 느낌이 강하게 접수가 되는데 실제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른 종목의 네. 주가 상황과. 그래서 에코프로가 탄력적이고 투자 가치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주가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차별화돼서 다른 기업들과 다 달리 한 단계 더 업사이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뭔가 좀 뒤늦게 늦출발했죠. 늦출발해서 그런 키 맞추기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됐고. 맞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질문은 결국은 핵심은 이제 지금은 ESS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셀 쪽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고 ESS를 주목하다 보니까 ESS와 관련된 셀이나 소재가 아닌 다른 쪽의 얘기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뭐 같이 가면 뭐 한중 NCS라든지 뭐 PNT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 혹은 이제 뭐 그 시스템 만드는 업체들. 네. 그런 쪽으로 혹시 뭐 알고 있습니까? ESS 관련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서진 시스템은 네. 이제 모듈
예. 금속으로 된 예. 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업도 또 있고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는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시스템이 실적이라든가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최선호도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한 얘기 서두를 거 없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비중으로 보면 지금 대충 그런 2차 전지를 전체 포션에서 몇 %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에 국한되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기보다는 성장 섹터로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되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성장 섹터의 주가가 이제 당분간에 의해서 조금은 기간 조정 아니면 일부 가격 조정 진행이 되어야 되는 지점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존의 성장 섹터에 대해서 30% 비중으로 접근했다라면 반도체 50, 성장 30, 그다음에 선호주 20으로 가져갔다라면 성장 30에 적당히 알아서 넣어라. 30에 한 20 정도로 좀 줄여야 되는 현 시점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죠. 오케이. 성장주 가운데 2차 전지만 100%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성장주 가운데 2차 전지를 절반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